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에 대해 김동석입니다. 6월 27일 수요일 순서 1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언으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 지수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이 재차 고조되면서 4일 연속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투신과 연기금 중심의 기관이 순매수를 유지하면서 우리 증시에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미국 주택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또 유럽 우려가 소폭이나마 좀 사그러드는 양상을 보이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의 신용평가사인 이건 존스가 독일의 국가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별달리 특별한 변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유럽 재정 위기에 진화를 하게 될 결국 돈줄이 될 나라는 독일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독일의 어떤 그 앞으로 역할 분담이 커질 것을 감안하면은 독일 입장에서도 신용 등급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좀 변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오늘의 주요 코너들 준비한 내용들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잡아라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공략주 매매 원조인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을 들어봅니다. 여의도 리포트 솔로몬 투자증권 주대영 대리와 함께 EU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를 전망하고요.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 세워봅니다. 네, 먼저 강정원 전문가를 연결해서 오늘 장에서 3% 이상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추천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로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이 앞서서 먼저 국내 전일장 뉴욕 증시에 대한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전시장 코스피 3일째 하락을 하면서 1820포인트 밑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7.57포인트 하락한 1817.8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EU 정상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또 역시 이제 스페인 은행권 그 정상에 대한 불확실성, 유로존의 그 키프로스 공화국의 구제금융 결정,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3,150억 순매도하면서 4월 연속 2천억 이상의 순매도를 보인 상황이었고요. 전적으로 삼성전자가 나라 만에 반등을 한 상황이었고, SK LG화학도 기술적으로 2%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현대차와 포스코, 이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를 좀 보인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는 상대적으로 좀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은 역시 이제 최근에 그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게임주를 위주로 해서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신한지주, SK 이노베이션, 현대해상, 현대위아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파트론과 파라다이스, AP시스템, 유진테크, 평화전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LG화학, 코데스200, KT, SK텔레콤을 순매수하였고, 이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 바이오랜드, 파라다이스, 위메이드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벽에 미국 시장은 오전 장세는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유로존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이 4월 대도시 주택 가격이 7개월 만에 최저 확률을 기록한 것이 반등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21% 상승한 12,534.67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0.48%와 0.63포인트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20개 시도시 4월 주택가격이 1년 5개월 만에 가장 작은 폭으로 떨어진 모습을 좀 보이면서 2010년 11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좀 작용했고요. 하지만 미국 소비 심리 지수는 유발 가격이 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 지표 악화에 좀 영향을 보이면서 6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반등을 보였는데 서부세스탄 원유 8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0.2% 상승한 79.37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금값도 4일 만에 하락하면서 전적으로 미국 시장은 어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추천하신 종목의 흐름도 짚고 또 오늘 종목 들어보도록 하지요. 네, 어제 남해화학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시초가 8,900원에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 시초가 대비 2.7% 상승을 했습니다만 3% 이상은 돌파를 못했습니다. 제가 손절가를 8,700원 하회시에 손절을 대응하시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8,700
어제 40원에 30원 종가 마감했고요. 오늘 이 가격 하회하지 않는다면 보유해 보시고요. 이 가격 하회하면 즉시 손절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 어떤 것입니까? 네, 오늘 시가공약주는 로만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만손은 그 주얼리 사업과 핸드백, 이 손목시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손목시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최근에 자기 브랜드와 그 디자인과 유통을 확보하면서 웨스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얼리와 핸드백, 이 손목시계 매출 비중이 각각 60%대를 넘는 상황이고, 이전에 손목시계 매출 비중보다는 이 주얼리와 핸드백의 매출 비중이 70%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주얼리와 핸드백 사업 성장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시계 제조에서 주얼리, 핸드백이 패션 브랜드 회사가 성공을 했고, JST나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그 매출액이 2007년도에 이 시계 매출액을 상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매출액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010년 하반기에 그 핸드백 사업부 런칭 이후에 높은 외형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JST나의 그 주얼리 사업부는 로만손의 캐시커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그 핸드백 사업부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수익성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단독 매장은 9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올해 그 추가로 9개 신규 매장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매장 확대를 통해서 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매스티지, 명품의 대중화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좀 상승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로만손의 기업 가치도 상대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실적 호전과 저평가 매출을 주시는데요. 올해 매출액과 실적 전망치를 보면 특히 매출액과 영업이익, 지난 대비 각각 30%와 100% 증가한 1245억과 129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영업이익은 50% 이상 증가하면서 매년 영업이익률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예상 EPS 대비 주가가 PER 8배 수준입니다. 2013년 내년도 대비해서는 PER 5.5배 수준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 매표가 있는 상황이고요. 선행성 프리미엄을 감안해서 최근 단기적으로 좀 주가 상승했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기관과 외국인 역시도 지난 6월 21일부터 11만 주와 24만 주의 누적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제 이 부분은 저평가 매트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판단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로만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대로 접근하면 될런지 그 점에 대해서 조언해 주십시오. 네, 역시 적정 밸류에이션은 지금 현 주가 대비해서 이전 고점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가는 역시 시초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주가 대비 3% 이상, 손절가는 5,3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동시효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약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모두 소폭이나마 상승으로 출발할 듯한 모습을 보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거래소 1820, 코스닥 486으로 양시장이 모두 약 2포인트가량 상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가량 상승해 있고요. 현대차 역시 0.2% 상승 흐름입니다. 반면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중공업, LG화학 등등 시총 상위 종목들의 철강, 자동차, 또 자동차 부품, 조선, 화학업종의 대표주들은 보합이거나 수폭 하락으로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생명, 신한지주 등등 금융주들은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0.4% 정도 상승해 있고요. KB금융과 KTNG, S-오일 등등 정유와 은행주들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0.82% 상승해 있고요. 비교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0.4% 정도 현재 상승해 있는데요. 셀트리온만이 2% 정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에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안랩, SM, CJ, E&M, 위메이드 등등 시총 상위 종목들이 모두 1%를 넘나드는 그런 적지 않은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세상 1% 이상 상승하면서 동시효과 상황을 맞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단초가 아닌가 싶고요. 시즌이 3% 굉장히 높은 상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거래소는 조금 아쉽게도 0.8포인트 하락한 1816, 1820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장 출발 상황을 맞았고요. 코스닥은 486포인트로 2포인트 상승한 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투자증권 영등포지점의 노선호 전문가, 로저스탁의 이경일 팀장 두 분과 함께 아주 다양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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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출발 상황 정리부터 해봐야 될 텐데요. 거래소는 노선호 전문가께서 해주십시오. 예, 지금 거래소 시장 아쉽게도 좀 약보합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주택 지표 호조 소식에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지금 약보합권 출발을 해서 조금은 좀 아쉬운 마음이고요. 그렇지만 아침에 세게 출발을 한 이후에 음봉을 보이는 것보다는 약하게 출발을 하면서 오히려 좀 양봉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약보합권에서의 시장 조금씩 반등을 하기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초가가 약 2.1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1815.70포인트에서 출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지금 시장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당히 좀 좁은 박스권 내 약 1815포인트와 25포인트 정도 사이에서 10포인트 밴드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시장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은 약보합권 움직임 속에서 일단은 좀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번 주말에도 EU 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고 해도 유럽 쪽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계속적으로 좀 유럽 쪽을 눈치 보면서 일단 시장은 약보합권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지금 삼성전자가 약 2,000원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좀 외국인들의 매도에 따라서 주가가 힘을 못 썼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약 외국인들이 약 8만 1,000주 정도 순매도를 보이면서 주가의 움직임 좀 지지부진했는데요. 오늘도 지금 일단은 보합권에서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다져가려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반등을 한다면 시장도 반등을 하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상승하는 종목 쪽에서는 남해화학이 좀 다시 한번 오랜만에 상승을 하는데요. 지난주 후반부에는 농업 관련주로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가 이번 주 초반부에는 좀 쉬었지만 다시 한번 지금 가격 메리트를 바탕으로 또 여전히 이어지는 가뭄에 대한 수혜를 바탕으로 남해화학도 좀 반등의 자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시아나항공 오늘 움직임 양호합니다. 110원 정도 상승을 한 7,570원 정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지금 2분기 영업이익으로 약 280억 정도 기대가 되고 특히 최근에 국제유가가 좀 상당히 하락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항공 쪽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대한항공도 지금 300원 상승을 하면서 5만 원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5만 원대에 안착하는지 여부도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자동차 관련주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각각 1.6%대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한 콜롬비아 FTA 추진 소식들도 들려왔지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호재보다는 중장기적인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좀 시황에 민감하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지금 일단은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 외국인들이 오늘 약 103억 원 정도 아침에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지수는 조금씩 낙폭은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거래가 특별히 증가되기보다는 지금은 매도 세력이 있기보다는 매수 세력이 없기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이고 여기서 빠진다 하더라도 기존에 한 1780포인트와 1800선 사이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다중 바닥권을 형성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빠질 때 좀 지켜봤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매수 관점 접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출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일 팀장님. 예, 어제 뉴욕 지수가 상승 반전을 하면서 오늘 우리 코스닥 시장도 상승을 이제 이끌고 있는데요. 최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다르게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6거래일 동안 지금 7거래일이죠. 7거래일 동안 그 기간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상승 추세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486.4포인트로 0.4포인트로 0.35%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투자 매매 수급적 상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급적 상한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의 경우는 3억 원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24억 원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증권에서는 30억 원씩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업종별 투자 순매수를 보게 되면 개인의 경우는 개인은 같은 경우 IT 소프트웨어, 서비스웨어, 그리고 제조, 그리고 기타 서비스, 유통, 통신방송 서비스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제약 쪽에만 매수세가 들고 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IT 하드웨어, 그리고 코스닥 IT 종합, 그리고 제조, 증권도
똑같이 기관과 똑같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제약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사고 있다. 제조나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가총액 한번 상위를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지금 마이너스 1.17%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N자형 상승을 그동안 상승폭은 이제 줄이면서 다시 N자형 상승 추세를 이제 만들 가망성이 많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이 조정을 더 주시게 된다면 그 포트폴리오에 담으셔도 괜찮은 전망이고요. 다음 같은 경우도 이제 0.5% 상승 중이고 서울반도체 0.4%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어제 2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7% 상승하고 지금 현재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 CJ 오쇼핑 안넷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고 그 CJ ENM하고 SM의 경우는 이제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ICT와 동서도 이제 코스닥에서 상승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국내 외환과 채권 시장 동향 살펴봐야죠.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외환 시장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40전 하락한 1,158원에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1,156원 선에서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책 변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EU 정상회의 28일부터 29일까지 앞두고 뉴욕 환시는 좀 제한적인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오늘 글로벌리 환시 자체는 큰 변동성을 기는 조금 어려운 가운데 아무래도 실수급과 관련된 물량들이 오늘 서울 한시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6월달 월말을 앞두고 있고 분기 말이고 또 반기 말이 겹치는 시즌입니다. 따라서 내고 물량이 좀 상당히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경계심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상단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제 GS건설이 2조 원대 규모의 수주를 가졌다는 이런 소식도 아무래도 좀 매수 심리를 완화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100% 해지를 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실수급적으로는 좀 제한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소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1,150원대 중반에서 5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할 경우에 조금 더 낙폭을 키울 가능성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환시장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채권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채권시장은 계속해서 좀 제한적인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금통위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보다 이제 금통위원들의 성향이 좀 매파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정상화에 대한 의견들을 타진하면서 이런 것들이 채권시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펀더멘털이 약화가 되면서 기준금리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가격에 반영을 했었는데 금리 정상화 기조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면서 현재 레벨에서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고 반면에 펀더멘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금리가 오르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제 지표가 월말에 많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 둔화는 중기적으로는 채권 매수 요소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제한적으로 레인지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시장 흐름 정리 또 전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는 주택지표 호조로 상승했지만 오늘 코스피는 닷새 연속 하락인데요. 각 증권사들은 어떻게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확인합니다. 먼저 동양증권입니다. 단기 저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증권 단기적으로 좁은 박스권이 지속될 것이다. 신한금융투자는 현재 시장을 원론과 강론으로 나눠서 분석해 봅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은행 동맹은 정치적 리스크가 큰 카드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 EU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내용이겠죠. 솔로몬투자증권 마찬가지로 EU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 잘 분석해 봅니다. 이 가운데 동양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단기 하락세가 진행 중이지만 중기적으로 5월 급락 후 20일, 60일선이 수렴되는 과정에 있어 하락 추세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이전 저점대인 1776포인트를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상했는데요. 최근 하락을 주도한 삼성전자도 거래량이 급증한 가운데 하락해 단기 저점대 형성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기 조정을 이용해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면서 운송장비, 화학업종을 매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입니다. 유로존 재정 우려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투자자들의 수요가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이동 중입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저금리 기조로 국채 가격이 여전히 높게 형성돼 있어 주식 자산의 상대적인 매력도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다만 잔존한 불안 요인들을 볼 때 코스피 반등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략으로는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를 고르게 담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책 주율과 공감대 형성, 실효성 확인이 필수적인 시점인데요. 원론적인 측면에선 유로존 리스크는 정책적인 조율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시장은 하방 지지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론에 공감하더라도 당장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심리화 그리고 수급구도 위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하방 지지력을 재확인하더라도 반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유로존 은행 동맹에 대한 논의는 2011년 하반기부터 진행됐지만 실현에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정치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한 정치적 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예상했는데요. 그 정도에 따라 모멘텀에 목마른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추세 형성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솔로몬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주대영 대리 전화 연결 통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기대감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해외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U 정상회의 앞두고요. 기대감이 실종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독일 메르켈 총리의 유로본드 거부 발언이 사실상 시장에는 정상회의를 해도 달라질 게 없다라는 식의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기에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점이 기대감이 사라지겠는데요. 유로 안정화기구와 유로 재정안정기금, 사실상 30%의 지급보증 의무를 갖고 있는 독일의 반대가 크다라는 점이죠. 하지만 전일 시장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에 대한 되돌림과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된다는 심리로 인해서 유럽 지수의 하락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지수의 하락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스페인 국채금리 급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단기 국채 3개월물 금리가 2.362%로 전월에 비해 3배가량 급등했는데요. 거의 폭등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심각한 재정위기가 진행 중이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으로 넘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을 하며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경기 소비재, 금융 등이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상대적으로 유럽보다는 강한 느낌, 달러 강세에 편승한 모습입니다.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3일간의 하락은 전일 약보합권으로 마감하며 숨고르기 중이라고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신중한 투자 접근이 유효해 보이고요. 전저점 부근인 1780까지 열어놓은 투자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3일간 외국인의 50만 주 매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IT 2분기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외인들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이유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치권의 이슈가 큰 상황에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뒤로 한 발 물러선 관망의 자세가 필요해 보이고요. 지수 급락 시 주식 쇼핑에 나선 1조 2천억 원대의 개인 매수세가 시장에는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지지라인이죠. 1800선과 전저점인 1780선을 고려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관심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유, 석유와 대한항공입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61선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위치한 금호, 석유, 그리고 유가 하락에 대한 상대적인 수혜주인 대한항공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종목 금호석유와 대한항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연결해서 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이
뭐 그다지 뭐 좋다고 하기도 뭐하고 또 생각보다는 또 나쁘지 않다라고 또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고요. 좀 애매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장에 대한 분석과 그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오늘 반전 포인트가 좀 나올 만한 위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자체는 강하지 않습니다만은 반전 포인트가 나와야 될 상황임에도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장이 축축 늘어진다는 느낌이 강한 상태고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뭐 하락폭이 크지는 않지만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앞으로의 증시도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면은 좀 계속 답답한 구간을 좀 겪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매수 관점 자체는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종목들을 그대로 보유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목표 수익률을 되게 짧게 잡거나 아니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최대한 그것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등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결국 시장이 많이 탄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일정 부분의 반등이 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시장을 더 깨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이 좀 나올 때나 아니면 좀 수익이 발생할 때 그것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하시고 목표 수익에 못 미치더라도 매도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양대 시장 모두 다 지금 시장이 침체되는 상태고요. 아침에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특징적인 종목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더 추이를 보시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대로 진행을 좀 해주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흐름도 정리해 주십시오. 포트폴리오는 어제 포트 내에서 변동이 컸던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M게임이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시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상한가 매도로 처리를 우선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기대감이 좀 남아서 오늘도 주가가 한 3, 4%대까지 주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까지 계속해서 매도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시면은 매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 실현 개념으로 매도 대응을 했고요. 저번에 우리가 추가 매수까지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춘 그런 보람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규 매수를 하나 했는데요. 지수의 낙폭이 크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가 반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하나 편입을 했습니다. 바로 코덱스 레버러지인데요. 이 ETF 쪽의 매수는 사실 지금 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 자체가 반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전 종목이 다 똑같이 반전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금 특정 종목에 의해서 지수가 많이 휘둘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잘못되면은 관점 자체는 맞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못 올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빠져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지수가 움직일 때 확실하게 똑같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코덱스가 아무래도 상황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이제 코덱스 쪽은 변동성이 너무 적은 관계로 좀 더 큰 변동성을 가지는 코덱스 레버러지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일단 뭐 단기 낙폭 과대에 따라서 지수의 기술적 반등을 예상하고 있고요. 따라서 매수가를 약 한 1,800원에서 900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지금 700원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도 매수가 그대로 가능하신 상태고요. 목표가는 1,800포인트 후반대의 지수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가격인 12,000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9,000원 정도 잡고요. 일단은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까지 큰 변화를 안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종목 대응 이외의 나머지 종목들은 그대로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전부 보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장에 대해서 좀 그다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최병근 샘플러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점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시황과 업종과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의 흐름 또 특징 종목을 짚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지금 현재 뭐 IT 종목 중에 시가총액 1위 종목 삼성전자가 아침보다 7,000원까지 좀 낙폭을 키우면서 지수 하락, 지금 1,800선도 위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SK 하이닉스도 지금 오늘 23,000원대까지도 좀 붕괴를 시키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일단은 뭐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함께 화요일 날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다시 한번 23,000원 선 붕괴를 시키고 있는데, 이런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빠졌을 때 정말 저점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지혜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지금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스마트폰 쪽은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와 함께 반도체 쪽은 계속적으로 지금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빠지는 이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빠지는 이유는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좋지 못할 것이다. 그런 우려감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좋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6조 원대,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 2분기에는 이제 흑자 전환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모니터링을 생각해 봤을 때 IT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이렇게 빠질 때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되고요. 오늘 지금 또 IT 관련주 중에서 가장 양호한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현재 지금 시장이 빠지는 거에 비해서 보합권에서 양호하게 버텨지고 있는데요. 이제 런던 올림픽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올림픽과 관련된 그런 TV 수요가 증가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이 종목도 지금 차트를 보면은 뭐 그동안 거의 뭐 하락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상당히 좀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서서히 좀 바닥을 다져가려는 움직임, 약 19,600원대 그리고 한 2만 원대 초반권에서 바닥을 다져가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조정을 보였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넓게 보는 시각에서는 좀 분할 매수 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가장 좀 많이 하락하는 업종은 운수장비 업종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8,000원 하락을 하면서 23만 원대 초반, 그리고 기아차, 쌍용차 뭐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도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뭐 낙폭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운수장비 업종 중에서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외국계 매도가 좀 상당히 집중되면서 주가가 좀 좋지 못한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 사실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추천주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23만 원대 아래서 좀 분할 매수했을 때 25만 원대까지는 분명 좀 올라갈 것이고, 시장만 상승을 한다면 10% 정도 수익 내기는 주도주이기 때문에 쉽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뭐 23만 원대에서부터 25만 원대까지 지난주까지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지금 연속적인 낙폭, 지금 음봉을 6개째 그리고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음봉이 한 5개 정도 나오면은 보통 기술적 반등으로 양봉이 한 2-3개 정도까지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계 매도가 집중을 하지만 또 이번 주 후반부 이런 EU 정상회담 등이 안정을 찾았을 때는 다시 한번 또 반등 크게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다음 주를 내다본다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23만 원 아래서는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게 어떨까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좋지 못한데요. 운수장비 업종 내에서 지금 자동차 업종뿐만이 아니라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현대중공업도 외국계 매도가 지금 집중이 되면서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좀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 접근은 가능하실 수 있겠지만, 중장기 접근점에서 뭐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주가 거의 좀 저가 수주가 좀 상당히 많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요. 조선주는 좀 지금 이렇게 밀렸을 때 아무래도 좀 관망을 하시고, 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조선주 쪽은 조금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같은 운수 장비 업종 내에 자동차 업종이라던가 또는 IT 업종 쪽으로 좀 시각을 돌리는 게 어떨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조선 기자재 중에서 성광밴드의 좀 반등은 눈에 띄는데요. 성광밴드 지금 약 400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2%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좀 시장이 좋지 못했을 때 장대 양봉, 그리고 오늘도 지금 양봉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성광밴드 역시 지금 상승하는 원인 자체를 살펴보자면 이유를 굳이 찾자면은 2분기에 사상 최대 수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급락 이후에 지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위에 보시면은 뭐 각 이평선, 장기 이평선들이 첩첩삼중 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 나중에 실제로 놓고 보면은 사상 최대 수주지만 좀 저가 수주의 물량들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조선주, 조선기자재 역시 마찬가지로 반등을 했을 때 오히려 성광밴드도 한 2만 원대 이상에서는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유화학 업종의 움직임도 뭐 상당히 지지부진한데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5,500원 하락을 하면서 12만 8,500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 GS라든가 SO일 역시 상당히 좀 하락을 하면서 GS도 지금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5만 원 선마저도 지금 무너지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정유주, 물론 오늘 새벽 마감된 WTI 국제유가는 좀 소폭 반등에 성공했지만 반등폭 자체가 조금 미미했고요. 지금의 국제유가는 분명 하락 추세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정유주에 대해서도 밀렸을 때 밀린다고 역시 싸게 사기보다는 지금 뭐 또 이란 쪽과의 분쟁들 얘기들도 들려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유주에 대해서는 관망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화학주 쪽 역시 마찬가지 정유주와 함께 지금 좀 동반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이라던가 OCI, 뭐 금호석유, 하나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 모두 지금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화학 쪽에 대해서도 좀 관망을 하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좀 화학업종 내에서도 그나마도 좀 차트가 양호한 종목은 OCI인 것 같습니다. OCI 오늘은 지금 뭐 조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다른 화학주들과는 다르게 뭐 추세는 좀 상당히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소폭 반등을 하려는 그런 기미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OCI는 조금 밀렸을 때 한 21만 원대 정도 아래서는 분할 매수하셔서 향후에 1차적으로 한 23만 5천 원대에서 25만 원까지 보는 전략으로 화학업종 내에서는 굳이 탑픽을 꽂자면은 좀 OCI를 꼽아 보도록 하겠고요. 또 지금 유가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뭐 유가 관련주들 항공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한항공 지금 0.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역시 지금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지금 장중에 상승폭은 거의 뭐 대부분 좀 줄이는 움직임이지만 이런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서 뭐 나오는 일시적인 조정인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5일선 또는 뭐 11선, 21선을 타고 좀 상승 추세를 유지할 업종으로는 항공업종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국제유가가 좀 안정이 되고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을 때는 항공업종,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도 좀 투자 관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가 조정이 오늘 처음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역시 2, 3일 조정에 나왔을 때는 항공주도 관심을 갖고 포트폴리오 쪽에 좀 넣어보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경일 팀장께서 철강기계, 금융건설 등 주요 업종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철강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9주 만에 반등했던 글로벌 가격이 재차 하락하면서 연근이 0.5%, 철근이 0.6% 하락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유럽의 영향도 받았고 미국의 경제 지표도 예상보다 부진한 것이 철강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해서 지금 철강 업종에 대한 업황이 지금 그림자가 좀 드리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철강 업종은 이제 동아시아 지역의 유럽과 미국보다는 중국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하반기 기대 수요가 남아있는데요. 이 하반기 기대 수요는 이미 그 제로 금리까지 낮아진 유럽, 미국보다는 중국은 아직 통화 정책을 하려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철강업체는 3분기 이후 3분기에 이제 후반부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철강업종은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추세고요. 그 철강업종에서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같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상승했던 폭을 이제 다 반납을 하는 그런 추세고요. 이제 다시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역시 포스코와 같이 바닥을 다시 상승폭을 다시 다 뱉어내고 이제 다시 바닥을 다지는 모습. 고려아연도 역시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러지만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꾸준한 상승세가 유지돼 보였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는 모습. 지금 61선 위에서 이제 반등을 주는 모습을 봤을 때 현대하이스코는 이제 다른 철강 업종과 다르게 조금 더 이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5월 국내 건설 기계 수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고요. 지금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긴 터널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을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출 비중이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이제 건설 기계 및 모든 기계 업종이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1위를 탈환하면 이제 중국이 2위가 되고 그리고 사우디가 3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확실히 기대감과 이제 충족을 했던 게 그 전까지 중국에 대한 그 모습이 아직 컸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중국에 대한 부진 때문에 이제 철강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 200일선 위에서 반등을 주는 바닥을 지금 저점을 잡아가는 모습, 54,000원대 이제 저점을 잡는 모습이요. 두산인프라코 기계업종 중에 탑픽인데요.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그 박캡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박캡이 미국 내에서 이제 판매 실적을 좋게 올리면서 이제 수익에 대한 개선이 보이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내 이제 정부가 이제 중국 내 이제 건설 기계 업종에 대해서 이제 전폭적인 지지를 하다 보니 두산인프라코가 중국 내에서 이제 판매량이 좀 줄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두산인프라코의 위치는 아직도 건재하다. 그래서 지금 24,000원까지 지금 현재 18,100원인데 24,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상승했다가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5,620원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앞으로의 추가 상승폭을 한번 더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대 건설업종은 이제 6월에 수주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하는 6월 수주액은 지금 해외 수주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라크, 리비아, 나이지리아 3개국의 발주도 회복세가 보이고 있어서 유가가 상승을 보이려고 했으나 건설업종이 최근 주가가 상승을 보이려고 했으나 유가가 최근 계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좀 주가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유가 하락은 산유국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한국건설사도 해외 수주가 지속 감소할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에 대한 주가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지만 최근 지연되고 있는 건 단기에 그치면 이제 해외 수주 회복세로 인해서 이제 건설업종 확대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고요. 건설업종이 이제 확대 국면을 진입하고 나서 이제 보실 업종은 탑픽은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액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제 목표치를 달성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게 여기는 어쩌면 삼성 엔지니어링, 잠시만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충분히 관심 종목에 두시고 이제 지금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모습, 지금 바닥을 다지고 이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면 괜찮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게 이제 관심 종목으로 보셔야 될 게 GS건설입니다. 건설 업종에서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업종 내에서 이제 좀 좋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액 미달로 인해서 지금 포트폴리오에 이제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비중 축소를 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중에서 은행 업종을 보시겠습니다. 은행 업종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하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그동안 은행 업종들의 과도한 하락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중 확대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KB금융하고 우리은행 이 이제 합병 소식이 있는데 그 합병 소식에 이제 KB금융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금융은 지금 오늘 상승을 보이는 모습. 좀 이제 대조적으로 보이지만 이제 그런 이제 합병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확정되지 않으니까 이제 소문에 이제 휘달리면서 매매를 자제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종 내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보유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투자자께서는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시고 이제 전반적으로 증권업종은 낮은 수익성 구조 개선이 이제 한
단기간에 변화가 어려울 거라고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증권 업종에 대해서는 보유 종목, 그러니까 보유만 하시고 지금 들고 계신 투자자께서는 보유만 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나는 증권사에 투자를 하겠다, 증권 업종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이 세 개는 고객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세 업종에 대해서만 이제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 8개사의 1분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6.6% 감소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3.1%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만 봤어도 이제 보험 업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중 축소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에 대해서는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백화점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시고, 할인점은 이제 실적이 계속 부진이 되기 때문에 할인점에서는 비중 축소로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통, 전기, 유통 등등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뭐 전기료 인상 관련해서 한국전력의 그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고 해서 노선호 전문가께 테마주 흐름과 함께 이 전기 업종, 특히 한국전력 관련해서 함께 좀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화두는 계속적으로 좀 우리나라 전력난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한전이라던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의 움직임 뭐 상당히 좀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뭐 한전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살펴보더라도 6월달 들어서 시장은 지지부진했지만 한 22,000원부터 26,000원까지 약 20% 정도 좀 상승을 했고요. 뭐 지금 어제 오늘은 좀 쉬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력난이 지속이 된다면은 또한 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면은 이런 유틸리티 업종도 좀 서서히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시장이 또 상승하기를 또 좀 기대를 하고, 특히나 이제 유럽이라던가 이런 쪽이 안정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유틸리티 업종 쪽에 좀 매수세가 몰리기보다는 뭐 다른 여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IT, 자동차, 그리고 뭐 정유, 화학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주도주 쪽에, 그동안의 주도주 쪽에 매수세가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틸리티 업종 쪽에 좀 전력난 때문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전력난과 관련해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투자 포인트로 삼아 보신다면 테마주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일단은 코스닥 시장 내에서 누리텔레콤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 상당히 양호합니다. 아침에 뭐 보합권 정도 시작을 했다가도 상한가까지도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요. 이런 누리텔레콤을 비롯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전력난 우려 지속됐을 때 좀 상당히 좀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누리텔레콤이라든가 PS텍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LS 같은 경우 좀 대형주 쪽에서는 LS 같은 경우가 최근에 역시 그래서 주가가 움직임이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이 상승을 했을 때 LS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자회사들과 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일단은 전력난과 관련돼서는 가장 큰 대형주이기 때문에요. LS 같은 종목들 스마트 그리드 테마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일단은 카지노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좀 계속적으로 뉴스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쪽 관광객들,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카지노 관련주 GKL 지금 현재 1,050원 상승을 한 23,200원대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약 5%대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점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지금 5% 가까이 약 4%대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최근에는 제주도 쪽과 부산 쪽에도 카지노 실적이 상당히 좀 증가되고 있는 모습들에 주목을 해봤을 때 뭐 향후에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좀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 입국하는 빈도는 증가되고, 그렇다면은 카지노 관련주도 또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런 종목들 역시 지금 신고가에 뭐 너무 급등했을 때 따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조정을 보였을 때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전략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볼 종목 마지막으로는 줄기세포 관련주 쪽도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 오늘 지금 이노셀이 좀 상당히 양호한 움직임입니다. 이노셀 역시 지금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녹십자로 피인수된다는 얘기와 함께 이노셀이 좀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RNL 바이오, 마크로젠 이런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역시 뭐 뚜렷한 뭔가의 모멘텀이 좀 있기보다는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코스피 쪽 투자를 하기보다는 코스닥 내에 테마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좀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뭐 투자라기보다는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이런 종목들 오전장에 좀 매수했다가 오후장에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은 뭐 나쁘진 않으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좀 매매하시기, 단기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런 테마주 쪽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오늘 시장을 조금 차라리 흘려보내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업종 중에 대형주 중에 과연 어떤 종목을 저점 매수해야 될지 오히려 좀 차분하게 좀 공부해 보시는 그런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경일 팀장님의 테마주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이제 오늘 화장품인데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예, 불황이 없습니다. 경기가 나빠질수록 화장품 매출은 예, 립스틱은 더 많이 팔리고 화장품 매출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근 예, 한국콜마라든지 예, 한국 화장품, 바이오랜드 그리고 제니, 코스맥스,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예, 계속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모레 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은 이제 매출이 10% 이상 그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제자리를 돌아오는 예, 반등을 보여줄 거고요.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5일선 항상 이게 차트를 보면 5일선을 맞고 이제 반등을 주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좀 쉬었다가 내일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예, 한국콜마 역시 오늘은 이제 너무 갭 상승을 하면서 크게 상승을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매매를 자제를 하고 다시 이제 조정을 줄 때 다시 들어가서 이제 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이 좋고요.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정을 보이면서 YG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7거래일 상승하다가 오늘 조정을 주는 모습이고요. SM도 역시 꾸준한 상승을 보였다 오늘 조정을 보이는 모습. 앞으로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 이제 그런 호재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호재성 기사가 뚜렷하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끝까지 더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되는 성장성을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제가 가져온 것 중에 테마주보다도 이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예, 테마주보다도 이제 중간 배당 이제 6월 말이죠. 이제 중간 배당 이제 실시하는 기업이 있는데 32개사의 기업이 있는데 예, 그 중에는 제가 좀 이제 부각이 되는 예, 업종을 이제 좀 몇 개 골라왔습니다. 예, 삼성전자, 예, 포스코, 두산, SK텔레콤, SO일, 하나투어, MD스테크, 인타스, 대교, 경동제약, 리드코프, 한국셀석유, KCC 등이 이제 중간 배당을 제시를 했고요. 오늘 6월 말까지 이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배당을 받으시려면 오늘까지는 매수를 하셔서 이제 금요일날 결제가 되셔서 중간 배당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테마주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시각부터 듣겠습니다. 네, 미 증시는 반발 매수세와 주택지표 호조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의료정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12포인트 하락한 1805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400억 원 내외에 매수를 하고 있지만 버거운 모습입니다. 현재로서는 글로벌 경제가 단기간 내에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중국,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을수록 추가 부양책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부양의 핵심은 유럽 위기 완화에 있는 만큼 이번 주말 EU 정상회의 결과에 따른 주식시장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투자 전략은 대형주는 낙폭과대 위주로 접근하시고 중소형주에서는 실적 모멘텀이 있는 주식 위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 어디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포스코 자회사로 철강 원료 사업과 포장 사업을 영위하는 포스코 엠텍입니다. 공시를 통해서 포스코와 마그네슘 재래용 공장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며 계약 금액은 135억 원 규모입니다.
마그네슘 재련 사업은 포스코가 480억 원을 투자해서 강원도 동해시 인근에 연간 1만 톤 규모의 마그네슘 합금 인곳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마그네슘 인곳은 포스코의 판재용 원료,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 합금 첨가제, 제철용 탈황제, 지르코늄 재련 환원제 등으로 활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포스코 엠텍. 저도 이게 포스코에 인수되기 전부터 상당히 관심 갖고 이렇게 좋은 기업으로 보고 있는 회사라서 반갑네요. 자, 포스코 엠텍의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일까요? 네, 자원 재활용 전문 업체인 리코금속 인수를 통해서 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진출하였고요. LED 원천 수제로 쓰이는 고순도 알루미나 생산을 위해 포스 하이어를 설립하는 등 소재 산업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LED 소재 고순도 알루미나의 국산화를 위해서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으며 연말 완공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내달이나 8월 강원도 영월에 몰리브덴 재련 시설을 우선 구축하고 이후 탄탈, 리오브, 네오디뮴 등 다른 희소금속 재련 설비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자, 포스코 엠텍.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현 주가는 PER 2.4배, PBR 0.2배로 밸류에이션 저평가 구간입니다. 작년 8월 9,790원 고점 이후에 장기간 하락 추세가 이어져 왔지만 내재 가치 대비 아주 싼 주가 수준인 만큼 6,000원 부근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모기업 포스코 주가가 부진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방망이는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5,900원에서 6,100원, 목표가 6,600원, 손절가 5,400원 제시합니다. 네, 그동안 유통 물량이 좀 적다는 단점이 지적되는데 액면 분할로 그런 부분을 상당히 해소한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 베스트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번으로 주시면 상담 가능하시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 새로 탄생된 곳 꼭 한번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